네, 6월의 마지막 주 어떤 종목으로 좀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실전 매매신 엽사부님과 우리 분석을 너무 잘해 주시고 지금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종목들 여러분들 재미 많이 보고 계시죠? 오늘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 좀 해드렸습니다. 요즘 흐름이 이렇고 이런 종목도 너무 잘 갔다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오늘 2부에서는 어떤 수혜주들, 어떤 섹터들 먼저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본다라면 결국엔 또 소비주들이 소비주들. 그러니까 물론 추경도 이제 통과했고. 내 통장에 당장 돈이 꽂힌 건 아니에요. 네. 돈이 꽂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 15에서 20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족 기준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는 네.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럼 미리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거니까. 들어올 거니까. 사람 이건 심리라는 게 무조건 진짜.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그냥 소고기 먹자 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비 오니까 막걸리 좀 그리고 사자 이럴 수 막걸리야 있고. 하면서 막걸리 먹을 수도 있는 그 거고. 갖고 있는 그러네요. 주식 급등하면 네. 아싸 나 주식 많이 올랐어 이러고 맞아. 막 괜히 마음이 친구들한테 풍족해가지고. 한턱 쐈는데 그러네요. 다음날 급락하고 막 평상시에는 내가 안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안 봐봐. 팔았는데 막 이거 확정이잖아, 평상시에는 이건. 비가 오면은 짜증나고 우울한데 어.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니까 막걸리? 김치전에다 막걸리 먹을까?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주들이 다음 주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먼저 움직인 건 K뷰티. 근데 K뷰티 K뷰티도 잘 마찬가지 소비잖아요. 맞아요. 화장품. 그러네요. 특히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야 여름이다 하면서 이제 바닷가 선크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크림도 살 거고 옷도 살 거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헬스장도 끊고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K뷰티가 오늘 아침부터 올라왔었던 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추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저는 일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해석 논리는. 그리고 오늘 이제 음식료 업종군도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그 수소 CJ 대한통운 택배 얘도 아마 올랐을 그래요? 걸요. 와, 택배까지. 네. 아 근데 당연히 택배도 가죠. 그러네요. 네? 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 야. 올라왔잖아. 근데 잘 보세요. 아니 이거 지역 화폐인데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차피 써야 될 돈에서 여기서 이걸 좀 지역 화폐를 쓰고 남은 걸 쓰는 거야. 인터넷으로 화장품 사고 택배 뭐냐 엄청 수영복 시킬 것 사고 같은데요? 옷 사고 하는 거 그럼 택배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도 올랐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네. 다음 주에도 요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유통주들 네. 조금 뭐 현대백화점 이게 참 거래하기 힘든데 제가 현대백화점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네. 현대백화점도 오늘도 신고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 이런 거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조금은 승부를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요 최근 CJ 그룹주들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화장품 관련돼서도 아직 더 갈 수 있는 기업들 많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급등했지만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아.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매출이 늘었대요. 예. 오늘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약간 옆에서 조금 행보만 해주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홀딩스구나. 아무튼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이제 양봉 나왔네요. 기준 양봉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주 중에서 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VT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좀 보시고 미용 의료 쪽을 본다라면 전 동방 메디컬 이거는 이미 좀 낮은 가격에 한번 오늘 윗꼬리가 좀 나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15,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한번 나온다라면 신고가거든요. 그 뭐냐 오늘 찍고 내려오고. 예. 그래서 앞으로가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끼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또 동방 메디컬도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원래 좀 잘 갔었던 한국콜마라든지 한국콜마 당연히 더 갈 거고 코스메스 당연히 더 갈 거고. 와 그렇구나. 토니모리 엄청 네. 토니모리. 제가 엄청 밀었어요. 네. 토니모리를 엄청 토니모리를 강조해서. 제가 이거는 9,500원 전후로 해서 맞아요. 이거 갈 거다. 네, 네. 이거 조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냥 폭발적으로 너무 올라왔죠. 반가운 상승이네요 이거. 네. 그 이쯤에서 네.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방송을 하잖아요. 공개 방송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그 이 화장품이나 혹은 이제 카지노주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는 친중적인 어떤 성향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이 중국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외교가 눈에 띄는 부분들일 것 같고 그렇게 어쨌든 되면은 일단은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일본에 먼저 했고 통화는 시진핑하고 훨씬 길게 하고 뭐 그러면서 잘하면 시진핑이 방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한한령이 완벽하게 좀 해제가 되면서 네. 그 중국인 관광객이 집단 관광객들 예 그죠? 집단? 단체. 단체 집단은 좀 그렇다. 뭐 집단으로든 단체로든 일단 네. 왕창 와서 네. 또 왕창 또 소비를 해갖고 어. 가는 옛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대선 끝났고 대통령 확정됐고 근데 이거를 뭐 이게 뭐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시 탄핵해야 되고 어쩌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동안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안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가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정치적 그거를 쇠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가끔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깊이 있게 얘기가 될 때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목표는 그거예요. 화장품주 왜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정책이잖아요. 추경됐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도 일본과도 지금 뭔가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들에서 이제 지켜보고 그 우리가 종목들을 네. 보고 정책주를 들여다봐야 돼. 근데 내가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나 저 정책 안 봐버리면 재미 못 볼 거예요, 정말. 그러면 돈은 못 벌죠. 돈을 못 벌어요. 못 돈은 벌지. 정책에서 나와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정책에뿐만 아니라 뭐 돈을 못 벌고 그걸 떠나서 일단 경제가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이고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약간 이런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이고 나쁘게 볼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오르는데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화장품 매출이 늘어날 거라 어떤 기대감은 올라온 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네, 말을 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한참 떠들다가 네. 이제는 화장품 봐야 돼요라고 말한 게 한 달 전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자랑해도 돼요. 이 이 한 정도 달 이 정도 전부터 맞췄으면은 이제는 난 여긴 부담되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의외로 화장품주들이 좋다. 작년 여름 이후에 쭉 빠진 다음에 많이 싸졌다. 근데 이제부터 여름 뭐 그 뭐냐 선크림이나 뭐나 이런 거 다시 갈 수 있다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온 거야.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갈 자리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런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소비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서 더 많이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충분히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벌써부터 신나네요. 화장품 쪽으로 또 수익을 볼 생각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좀 수익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우리 1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화장품주 이야기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내수 관련해서도 지금 뭐 백화점주 이렇게 유통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 뭐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문화 광고 뭐 이런 것도? 문화 광고 컨텐츠도 더 갈 거예요. 더 갈 건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한 번 더 불을 뿜냐? 삼성전자가 그래요? 6만 원을 안착해서 뭐 6만 1,000원이나 2,000원에 가느냐? 네.
중요한 기로가 있죠.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에요? 네. 나 빼고 뭐가 있지? SK 하이닉스. 네,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새벽 그가 먼저 뚜껑을 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 다음 늦게 주 나오네요. 네. 목요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와요? 네. 오. 새벽에. 그러면 와.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빵 터졌어. 네. 그리고 HBM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할 겁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이 적어야 그러면 이제 역사라는 거죠. 네. 야 삼성전자 얼마 나올 거야, 하이닉스 얼마 나올 거야.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도체 소부장이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야 이거밖에 안 돼? 야 D램은 올랐다며, 낸도 올랐다며.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이제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죠. 와.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근데 저는 후자보단 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만약에 다음 주 초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심텍이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심텍이라든지 뭐 TLB 뭐 그런 기업들이 또 힘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봐야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쪽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HBM을 본다라면 네.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좀 돌파시키려고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그 변곡점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더 갈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워.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 네. 근데 얘네들은 뭔가 없어. 뭔가가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이런 게 없는데 네. 딱 하나가 내일 다음 주 목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뭐 월화 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와. 그러면 생각으로. 실적 발표가 진짜 잘 나오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좀 뿜어주는. 아이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레거시 그 쪽으로 다음 주. 해가지고 뿜어줄 수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7월 초에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 발표할 실적 발표하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와. 오고. 그래서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2분기 실적 장세가 그러네요.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벌써 되는 실적 이제 시즌이 6월 온 말이니까. 거군요. 와 그렇구나.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쵸. 이거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무슨 그런 거 감안하면 사실은 조선주가 이번 주에 힘을 많이 못 냈어요. 네. 이제 오늘 좀 상승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 그런데 2분기 실적 주로 조선주가 이제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6월 7월 달 이제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략을 해야 될 섹터는 네. 당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뭐 AI 뭐 이런 것도 당연해. 네. 근데 여기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뭐예요? 또 안 간 애들이 뭐야? 그러면 실적 장세 들어오네? 그럼 실적 좋은 애들, 근데 못 가고 있는 애들, 못 가고 있는 게 절대 빠지는 애들 사면 안 돼요. 옆으로 행보하는 애들.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엔진 뭐 이런 조선주들 대표적인 게 옆으로 행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실적 확인되면 또 쭉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인진도 좀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네, 근데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옆으로 뭔가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올라가는 애인데 네.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하면 쭉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 시작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것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이런 쪽으로. 오늘 25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네. 목요일 새벽. 새벽이니까 목요일날 반영이 조금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사부님께서 봐주실 거니까. 네. 저는 그 계속 그 실시간으로 그날에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계속 지금 뭐 대변인도 계속 뭐 하고 매일 같이 맞아요. 하고 무슨 새벽 한 3시 4시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회의하고 표정이 점점 있고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막 커피 쏟고 네. 지금 뭐 아주 근데 강하게 막상 드립을 대통령은 다- 웃고 있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자, 어쨌든 그래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힘쓰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파급력이 가장 클 것들 네. 그리고 또
굵직하고 길게 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일단은 과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에 왔잖아요. 네. 넘어왔는데 여기서 끝일까? 절대 아니라고 또 봐요. 중요하죠.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 4개월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4개월 전에 뭐 삼프로TV인가 어디 나가갖고 이 정권 바뀌기만 하면 3,000포인트는 그냥 간다. 아무것도 안 해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좀 결이 있어서 이게 한국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뻘짓거리 하던 것 때문에 못 갔던 것을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고, 그 제자리 찾아감은 제가 보기엔 3,000이 아닙니다. 3,300 저 고점이에요. 오. 지금 주요국들이 전부 여기 다 넘었어요. 어. 다 넘어갔습니다. 네. 미국은 아주 옛날부터 뭐 독일, 프랑스, 지금 대만, 일본 그러네요. 다 넘어갔어요. 주요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못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알고 보면은 북한에서 막 옹풍선 날라오지, 북한에서 막 뭐라고 협박하지, 갑자기 길 끊어버리지, 뭐 막 그런 것들만 한다 하더라도 뭐지? 왜 분위기가 안 좋아? 왜 사이가 안 좋아? 이것만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불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최근까지. 그러면 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크게 쉬지 않을까? 폭락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되려 오늘 이제 2주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갈 사항이 아니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지금처럼. 그러니 이제 이 구간이 딱 그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쳤네 하면서. 그러면 그게 길게 쉬어간이 아닌, 크게 깊게 쉬어감이 아닌 그 상승 부분들이 나타나고, 제가 보기에는 3,300이 가야 그때서야 정상으로 온 거지 우리나라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조차도 지금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매우 낮게 전망을 하잖아요. 네. 0.8% 막 말도 안 되는 그게 나왔는데 이제 다시 좋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부터 시작해서 또 외국계 그 IB 기업 은행들이나 투자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좀 더 나아질 거다. 그게 갱신될수록 그때부터가 우리는 진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0도 5,000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확정돼서 이제 배당을 높여 뭐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게 해, 아니면 뭐 상법 개정이나 뭐다, 이 모든 게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대감 부분들만 있고,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을 너무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간다라고 봐요. 더 간다라고 이미 말씀도 드렸었고, 사실은 뭐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빨리 온 게 문제인 거지. 2,800, 2,900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전에도 간다. 7월 난 내가 빠르면 7월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어. 너무 근데 6월에 갔어. 맞아. 그러니까 더 그리고 앞으로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 되었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폭락은 아니지만 쉴 수는 있다. 쉰다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해가지고 한 1, 2%, 2, 3% 조정 나올 수 있죠. 이건 폭락이 아닌 거예요. 건전한 조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관세 정리된 거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가 그냥 니들 다 유예하는 7월 거. 달까지 안 하면 그냥 우리 그냥 통보한다. 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고 이란 2주의 시간을 줬지만 그 사이에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된 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나간 뉴스다. 관세 통보해. 그러면 전 세계 국가가 한 20에서 25%지 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니네 미국 시장이 큰 시장이긴 한데 거기 매출 줄어도 내가 A 국가는 5% 주고 우리 국가는 25%라서 내가 작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뭐 버티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다. 상존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더 좋게 해석하면서 올라가면 가는 거고 안 좋은 걸 더 좋게 해석을 더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올라가다가도 좀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중간중간에 지뢰밭은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도망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시에 이런 걸 사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대주들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돼서 아니 하이닉스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뚫어버리면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얼마까지 그냥 가나요? 물려야 돼. 물려도 괜찮아. 물려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한 4,000포인트 때까지는 쭉 갈 수 있어요. 최소 3,500, 연말에 3,300 이상 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그래요, 올라온 맞아요. 거에서 이제 5%만 네. 올라와도 3,150, 3,20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씩 주가 지수가 한 달에 30포인트씩 40포인트씩만 올라도 그러면 1.2, 3%거든요. 네. 그렇게 남은 6개월을 올라가면 3,30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300, 3,400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에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나눠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진폭은 있으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도망가자 네.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그랬는데 원래 결론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증권시장이 이렇게 활황장이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쵸. 증권주 가겠네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권주 가겠네요. 증권주 가겠네요. 그러네요. 또. 그리고 이 김대중 정권에서 1000포인트 갔죠. IMF 극복하면서 1000포인트 갔어요. 네. 노무현 정권 때 2000포인트 갔어요. 오. 예,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네. 3000포인트 갔어요. 대박. 그럼 이제는 진짜 4,000포인트 4000 넘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희한하게 어쨌든 우연의 일치일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1000포인트가 갱신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우와. 그리고 갔으면 5,000포인트 좋겠죠, 어쨌든. 5,000포인트도 가능한 게 네. 저거 잘 계산해 보면은 거의 100%씩 올랐어요. 네. 100%씩. 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얼마예요? 2,500, 2,200 뭐 400, 500이잖아. 그거 100%면 5,000이지. 와우. 진짜 그러네요, 또. 네.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지금 현금 챙기세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정 나올 때 그때가 기회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진짜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진짜 증시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 경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더 불러일으켜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관련해서 뭐 증권주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또 매일 오전 8시에 장 전에 네스 트레이딩과 함께 또 사부님께서 봐주시고 중간중간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워낙 또 분석도 잘 해주시니까 또 챙겨보시면서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큰 힘을 받으면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타하세요.